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에 대한 각값,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건 0도부터 90도의 예각일 때가 주로 계산할 수 있잖아. 지금 우리 암기하고 있는 거. 다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특수각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한 값은 다 외우고 있다고요. 근데 이 각이 이제 확장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사인 540도가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고 사인 600도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거야. 목적은. 이해가요? 이걸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원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방법도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변환 공식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단위원을 이용하는 건 같이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아직은 안 할 거고 그냥 각변환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 각변환을 하는 방법이 정확히 말하면 공식이 세 가지 종류가 합쳐진 내용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이거 아니에요? 이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이대로 공식을 외우진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사인 마이너스 60도 구하래. 사인은 무슨 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고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마이너스 x에 대한 삼각함수가 나와 있는 이 공식을 예전 표현법을 따르면 이걸 음각공식이라고 해요. 음각공식. 각도가 음수였을 때 양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거거든요. 사인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되는 거고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그냥 없어지면 되는 거고 탄젠트는 기함수니까 앞으로 빼면 되겠죠. 이렇게 음수인 각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 갔죠? 자, 근데 이런 모양꼴 좀 보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문제가 사인 420도를 구하래. 일부러 60분법 쓰는 겁니다. 이게 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럼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420도란 각도를 60도에다가 얼마 더한 거? 360도를 더한 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근데 얘들아, 이 값은 60도에 360도 한 바퀴를 더 간 거니까 사인 420도는 360도를 없애고 그냥 사인 60도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의 크기가 너무 크면 잘라요. 얼마만큼? 그러니까 360도, 720도 요 각의 크기 다 잘라내라고 먼저 쪼개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다시 만약에 코사인 750도를 계산하래요. 꽤 크잖아. 360도 한 번 자르고 720이 360을 두 번 더한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코사인 30도 더하기 72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이 720도 뭐 하면 돼? 날려버려. 그럼 코사인 30만 남는 거고 이 두 값은 같은 값일 거예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답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되겠어요? 괜찮니? 자, 다시 이제 공식을 말할 거 알려줄 건데 그 공식 이전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공식을 계속 다 외우고 있으면 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그 값을 구하려면 공식을 다시 상기시켜야 되는 거잖아. 근데 공식 없이도 알 수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까먹지 않지 않을까? 난 그게 제일 좋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각도가 제법 크면 360씩 없애버리란 말이야. 그럼 탄젠트 만약에 마이너스 390도를 구하래. 그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탄젠트 마이너스 360과 마이너스 30이 합쳐진 거니까 얘는 탄젠트 마이너스 30도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아? 그런데 탄젠트는 기함수야 우함수야?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탄젠트 30도가 되겠죠. 탄젠트 30도는 외우고 있잖아요.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함수 우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값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막 내가 어렵게 설명을 했던 거라고. 우함수 기함수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라고.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또 한번 해볼게. 봐봐. 아직 다 하지 않았어.
사인 210도를 계산하고 싶어요. 아, 얘는 조금 문제가 있어. 360도로 쪼갤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럼 얘는 굳이 쪼갤 수 있다면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사인 180도 더하기 30도라고 쪼갤 수 있어. 아, 근데 얘를 없앨 수가 없네.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연구를 내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얘는 바로 되진 않아. 아, 그런데 탄젠트 210도는 된다.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 360도지만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잖아. 180도잖아요. 탄젠트는 180도마다 반복되는 거니까 사인 코사인의 경우는 360도를 없앨 수 있지만 얘는 얼마씩 없앨 수 있어? 180도씩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180 더하기 30도인 거고 얘 없어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탄젠트 30. 답은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 더 쉽네, 그죠?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탄젠트 코사인 삼각함수에 대한 반복성 주기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 가요? 괜찮아요? 다시 묶여볼게. 그럼 탄젠트 응용해보자. 150도. 180도로 자를 수가 없네. 그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될까? 탄젠트 마이너스 180도 더하기 30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탄젠트의 주기는 180도예요. 마이너스 180으로 가든 플러스 180으로 가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 날라가고 계산값 맞니? 탄젠트 30 이렇게 보면 되는 거 맞나요? 아, 내가 문제 잘못 냈구나. 아니 미안해. 부호가 힘들잖아. 어. 저 위에 탄젠트 마이너스 330도 저기 탄젠트 마이너스 30도 390이야. 390이야. 글씨가 미안해. 이 얼마 돼요? 150, 130이니까 이거 얼마? 마이너스 30도 되는 거 맞죠? 그런데 탄젠트는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30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겠어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각이 예각이 아니어도 둔각이어도 음각이어도 어느 정도 적당히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안 됐던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요게 좀 안 됐어요. 요게 안 됐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방법이 있어. 만약에 그래프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이걸 이용할 수는 있어야 돼. 잘 봐봐.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사인 함수 그래프를 이용할게요. 그럼 얘가 사인 함수라면 이게 좀 호두법을 바꿀게요.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됐죠? 그럼 이제 요 문제를 좀 바꾸면 얘는 얼마냐면 요게 파이인 거고 얘가 6분의 파이인 거니까 얘는 6분의 7파이인 거예요. 괜찮아? 맞죠? 자, 그럼 구해볼게. 이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6분의 7파이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프에서 여기가 파이니까 6분의 7파이는 요 정도 있어요. 파이보다 조금 더 큰 거잖아. 괜찮아? 그럼 요 값이 어디야?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거의 y좌표 값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괜찮아? 이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나중에는. 이게 나중에 이따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삼각방정식에서 또 다시 이 내용을 이용할 건데 미리 먼저 하는 겁니다. 이 값을 구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구하냐, 이거. 못 구한다고 지금. 그죠? 잘 봐봐. 얘가 이 점에 대해서 이 그래프 자체가 점대칭이잖아. 이 점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면 180도 회전시키면 얘랑 모양이 어떤 거야? 똑같은 거죠. 그럼 봐봐요. 요 부분에 대한 거랑
요 부분에 대한 거. 어때요? 같아요? 괜찮아요?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 이 점에 대해 대칭 관계라고요. 맞죠? 그럼 봐봐. 얘가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거죠.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럼 다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 길이도 6분의 파일 거야.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가면 6분의 7파인 거고 여기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가면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맞아? 그럼 뭐냐면 6분의 5파일 때의 요 함수값이랑 6분의 7파일 때의 이 함수값의 절대값은 똑같아. 부호가 반대이겠지. 그럼 뭘 구해? 6분의 5파일 때의 함수값을 구해서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6분의 5파이도 둔각이니까 조금 복잡하잖아. 봐봐요. 여기 교점 있죠? 이 점도 얘랑 높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일까요? 그렇지. 6분의 1파이. 왜? 봐봐. 애들 이 그림 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럼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 똑같은 거고.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은 거잖아. 이게 6분의 파이였어요. 그럼 여기가 6분의 파인 거지? 따라서 이 점의 x좌표값은 6분의 파인 거고 6분의 파일 때의 함수값을 반대로 돌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점, 다시 말해서 사인 6분의 7파이의 값은요. 사인 6분의 파이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준 거랑 같습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공식화한 게 얘예요. 그걸 공식화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3번 공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이거 지금 외우자는 얘기 아니야. 일단 다시 집중. 다시 한번 봐봐. 공식이 총 몇 개가 나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12개예요, 지금 여기가. 총 12개예요. 총 12개가 있는데 이렇게는 지금 내가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됐단 말이야. 맞죠? 180, 280, 360도 또는 EM파이가 반복되는 거면 그걸 다 없애라고 이렇게. 다 없애면 나머지 각으로만 계산하면 된다. 어렵지 않잖아. 그지?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음각 공식이야. 마이너스인 거는 사인 탄젠트는 앞으로 빼면 되는 거고 코사인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 이건 괜찮잖아.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추가되는 값이 이걸 EM파이를 짝파이라고 하거든. 얘는 홀파이야. 그냥 180도. 파이만큼만 합쳐진 것들은 이렇게 공식으로 다시 익혀야 돼요. 이게 공식 몇 개야? 벌써 이것만 해도. 이 6개가 되겠죠. 그럼 이거 다시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딱 규칙을 이렇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서 좀 어려워. 물론 이제 탄젠트는 외울 게 없어.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니까? 파이니까 파이 플러스 x가 되면 얘 그냥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너희들이 뭘 해야 돼? 추가로 다시 익혀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지금 안 나오고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안 나와 있지? 아예 뒷페이지가 나와 있구나. 뒷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이보다 더 작은 2분의 파이 더하기 x일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막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다 익혀야 돼. 그럼 기본 내용 말고도 추가 공식이 무려 한 10개가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다 설명은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된다, 뭐 원글에서 설명을 다 할 수 있는데 어때요? 불편하죠?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서 공식을 암기시키게 만들 거예요. 이걸 각변환이라고 해요. 알겠죠? 왜? 죽겠어? 각변환이라고 해요. 요거 한번 할 겁니다. 지금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아예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음각이라든지 2파이, 4파이가 있었을 때는 한 번에 그냥 하세요. 공식 쓰지 말고.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하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했던 것들은. 물론 이 내용도 지금 배우는 공식에 적용시킬 수는 있는데 굳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부터만 잘 들으면 돼요.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어요. 만약에 사인에 각이 그냥 x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잘 봐. 2파이, 4파이, 뭐 마이너스 2파이 어떤 게 와도 상관없어요. 이 값들이 오면 다 그냥 뭐 하면 돼?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없앤다고 생각하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짝수 파이가 아니라 홀수 파이인 거. 파이 더하기 x라든지 3파이 더하기 x라든지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x라든지 이렇게 합쳐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예시로만 들게.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x. 이번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온 걸 해본 거고 여기도 뭐 3파이 마이너스 x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값이 180도를 기준으로 한 홀수 파이가 이렇게 같이 왔었을 때 이거를 간단하게 변환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저걸 통틀어서 그냥 쉽게 암기시키려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풀 수 있어 이거를.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여기 파이가 있잖아. 이게 짝수 파이든 홀수 파이든 상관없어. 그냥 파이가 오잖아.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그냥 오잖아. 그럼 얘네들은 다 뭐해? 다 무시해줘. 자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이것도 그냥 무시해. 싹 다 무시해. 무시하시고 그냥 사인 쓰시고 x 코사인 쓰시고 x 탄젠트 하시고 x 하면 돼요. 오 좋아. 너무 쉽죠? 뭐 이렇게 쉬워? 별것도 없어. 그죠? 다만 끝난 게 아니고 한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이 값들에 대한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해요. 이건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어떤 값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얘가 몇 사분면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얘가 만약에 1사분면과 2사분면이라면 사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냥 플러스 쓰면 되는 거고 이걸 확인했더니 얘가 음수인 곳에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각이 3, 4분면 또는 4, 4분면이야. 그럼 얘는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그때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라고. 괜찮아? 이거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값인지를 확인한 후에 이 함수값들에 대한 부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끝. 해볼게요. 다 시킬 거야. 한 명씩 내가 다 시킬 거야. 자, 사인 파이 플러스 만약에 3분의 파이를 계산하래. 어떻게 한다고? 얘 뭐 하라고? 말리라고요. 그냥 사인 얼마나 쓰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자, 근데 얘가 몇 사분면이야? 파이만큼 가서 더 가는 거잖아.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죠? 3, 4분면 사인의 부호는? 이게 답이에요. 예원이가 해주세요.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계산하고 싶어요. 코사인 사인 탄젠트 뭐 써야 돼? 일단 코사인 쓰시면 되고요. 각도는 그냥 4분의 파이예요. 부호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공식이야. 자, 이제 여기 앞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만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몇 사분면인지 봐야 되겠죠? 이게 몇 사분면일까요? 같이 따라가야 돼요. 예술도 같이 봐봐. 여기가 시작선이야. 마이너스 파이면 어디로 가는 거야? 거꾸로 이만큼 가라는 얘기죠.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가래.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되겠죠. 왜? 마이너스니까.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다면 정방향이니까 이리로 내려와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로 가서 또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고. 되겠어요? 되니? 긴장돼? 시킬 건데. 예술 조금 있다가. 태성이. 그럼 다시 해볼게요. 사인. 조금 다른 거 이제. 마이너스 3파이 플러스 세타.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뭐해? 얘네 다 뭐하라고? 날려버려. 그럼 누구 남아요? 사인 세타예요. 플러스만 상관없어요. 그럼 얘가 이제 몇 사분면일까를 보자는 얘기인 거죠. 마이너스 3파이면 거꾸로 한 바퀴 반 바퀴. 여기까지 온 게 마이너스 3파이예요. 중요한 거야. 플러스 세타야.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정방향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세타가 예각이야, 중각이야,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잖아. 그럼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 이때는 무조건 예각 취급하면 돼, 예각. 실제로 얘가 예각이 아니면 마지막 계산에서 다시 한번 계산을 또 해주면 되는 거거든? 상관없어요. 얘를 무조건 무슨 취급해라? 예각 취급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 플러스 세타니까 여긴 거죠? 몇 사분면? 3사분면. 부호는? 마이너스. 이게 끝인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어요. 되겠니? 되겠어요, 소라? 됩니까? 쉽죠? 사인, 코사인, 탄이 다 똑같아요. 그냥 다 날려버리고 얘가 속한 4분면이 몇 사분면인지만 찾아서 부호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x로 나오든 세타로 나오든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 값을 무조건 예각 취급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만약에 실제로 얘가 예각이 아니고 음각이나 둔각이었으면 마지막 이거를 다시 계산할 때 다시 부호가 교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너무 쉽죠, 공식이. 4분면만 확인하면 됩니다. 괜찮니? 됐어요? 너무 쉬워요. 그럼 저 공식들을 한꺼번에 다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남았어. 여기에 오는 이 값들이 얘네들은 정수파이거든요.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이런 거 정수파이가 오는 건데 정수파이가 아닌 녀석들이 올 때가 있어요. 바로 누구야? 2분의 파이 값들이 올 때예요. 2분의 파이 값이 올 때예요. 다시 말해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든지 뭐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든지 이런 거.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세타 이런 것들. 여기가 정수 파이가 아닌 2분의 파일 때야. 대신에 이건 4분의 파일 때는 안 되고요. 그냥 2분의 파일 때만 됩니다. 왜 이렇게 가능한 거냐면 우리가 이걸 호두법을 만들면 여기 Y축에 해당하는 각은 이게 2분의 파이죠. 얘가 몇 파이야? 2분의 3파이죠. 얘랑 얘는 Y축의 반직선들을 말하는 값이에요. 그리고 아까 했던 정수파이 1파이 여기는 홀파이야. 이건 다 홀파이야. 파이, 3파이, 5파이 이건 홀수파이 값을 말하는 거고 이 동경은 다 짝수파이 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경을 말을 굳이 한다면 짝파이, 홀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각이 되는 거야. 다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는 값들은 X축과 Y축이 기준이 되는 값이어야지만 공식을 쓸 수 있어.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면은 쓸 수가 없는 공식인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자,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오거나 2분의 3파이가 왔을 때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 얘 날려버려. 부호 상관없어. 다 날려버리면 돼. 다만 얘가 2분의 파일 때는 날라가고 세타만 남는데 사인이 오는 게 아니야. 목 담았다. 사인이 오는 게 아니야. 사인이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2분의 파이가 왔을 때는 바뀌어야 돼. 다시 얘 2분의 3파이야. 다 없어지고 세타만 남아. 근데 얘 값이 누구야? 코사인이 아니라 누가 되겠어? 바뀌어야 돼. 누구로? 사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다 똑같아. 해볼게요. 얘 몇 사분면이야? 세타를 예각 취급하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2사분면이야. 자, 부호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요? 네, 플러스입니다. 왜냐면 원래 사인을 기준으로 해야죠. 자, 얘들아 봐. 얘가 2사분면 각이고 사인 값이야. 이거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변형된 얘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요. 변형되기 전의 녀석을 기준으로 봐야 돼.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잖아. 그래서 플러스가 나와야 돼, 그냥. 다음 얘 보세요. 코사인 얘 보세요. 2분의 3파이면 어디냐면 여기죠. 마이너스 세타래. 몇 사분면? 3사분면이죠. 다시 거꾸로 가는 거니까. 3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라. 방법은 다 똑같은데 얘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면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하래.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 2분의 3파이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됐죠? 몇 사분면일까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면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방향을 그대로 또 더 가라는 얘기잖아.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부호는 플러스 얘 끝인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요. 됐니? 그치? 뭐 하나 남았어 마지막으로. 이 잘 나오진 않는데 탄젠트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했잖아. 얘도 변해야 되잖아. 같을 수는 없잖아.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변할까요? 얘가 사인이 되거나 코사인이 되면 이상하잖아. 그건 아니야.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게 다 없어지고 세타만 남는 거 맞거든? 근데 어떻게 변해야 될까? 변할 수 있는 건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역수. 이렇게 변해. 탄젠트는 역수로 변해야 돼요. 그리고 값을 구하면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부호는 똑같이 이 4분면의 값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각변하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한번 예시 몇 개만 나랑 같이 풀고 너희들 좀 이따가 여기 개념들을 직접 할 건데 지금 빠르게 좀 볼게요. 그냥 같이 몇 개 보자. 사인 3분의 7파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3분의 7분의 8 계산해. 일단 가장 기본은 한 바퀴 2파이로 쪼갤 수 있냐. 3분의 7파이는 3분의 6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더한 거잖아. 3분의 6파이는 2파이인 거잖아. 이 각을 뭘로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죠. 됐죠? 그럼 이거는 공식이 아니야. 그냥 뭐해? 2파이니까 없애버려. 그럼 사인 3분의 파이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 2분의 루트 4. 끝. 됐죠? 자,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거 음각이잖아. 이 마이너스 어떻게 하라고? 코사인은 우함수인데 어떻게 된다고? 없어진다고요.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고 답은 2분의 1 끝. 자, 탄젠트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쪼개자고요. 몇 덕이면?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근데 탄젠트 봐봐요.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쪼개지는 건데 지금 배웠던 이 공식을 이용한다면 정수 파이니까 파이는 없어지고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돼요. 그리고 얘가 3, 4분면이니까 3, 4분면에서 탄젠트 보는 플러스라서 답은 얘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하라고?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니까 파이, 2파이, 3파이 그냥 다 날려버리라고. 그냥 이게 없어져 이렇게. 그냥 탄젠트 3분의 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이것도 볼게요. 사인 4분의 3파이를 계산하래. 자, 이제 이거는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어. 자, 볼게. 이건 너희들 선택상이야. 사인 4분의 3파이는 일단은 60분법으로는 135도거든요. 135도 특수각이야. 근데 계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인 건데 일단은 4분의 3파이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사인 첫 번째는 난 이렇게 지금 쟤는 이렇게 바꾼 거거든.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로.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2분의 파이 바꾸는 것보다는 정수 파이 바꾸는 게 더 쉽잖아. 그래서 난 얘를 파이 빼기 4분의 3파이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럼 얼마 되겠어요? 파이 날라가고 사인 4분의 3파인 거고
몇 사분면이야? 아, 미안해. 사인 4분의 파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2사분면에서의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그럼 플러스 끝. 이렇게 답이 된다라고 써도 돼요. 근데 예로 한다면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면 얘 없어지는 거잖아요. 대신에 2분의 파이 없었으니까 사인이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고 4분의 파이 쓰는 거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얘가 2사분면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음수가 아닌 양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인 거예요. 코사인을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한 게 정답. 똑같죠? 참여 눌렀어? 자, 일단은 이건 할 수 있겠죠? 순서만 바뀐 거야.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얘는 안 바뀔 거고. 그리고 몇 사분면인지 확인해서 부호 맞춰주면 되겠고요. 그죠? 계산할 수 있죠. 2분의 3파이니까 넘어가면서 역수로 바뀌겠지. 탄젠트 세타분의 1 하면서 몇 사분면인지 확인하면 되겠고.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각변환이 아니라 그냥 파이를 없앤다고 보면 되는 거고,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음각이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올 거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는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 볼게요. 자, 일단 문제가 말이 안 돼. 사인 1도는 특수각이 아니에요. 계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절대로 뭔가 할 수가 없어. 그럼 이런 것들은 없어지거나 특별하게 계산이 될 건데, 힌트는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제곱에서 봐야 돼요. 사인 제곱 1도야. 사인 제곱 1도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없어지려면 음수인 거랑 양수인 게 합쳐져서 없어지는 거, 폭파하는 거, 이런 경우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사인 1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직 안 배웠지만, 배웠다. 사인 91도. 안 되겠구나. 만약 이렇게, 안 되겠구나. 179도. 이렇게 돼버리면 얘를 바꿀 수 있어요. 얘는 180 빼기 1도가 되는 거라서 사인 180도 빼기 1은 180은 없어지면서 사인 1도가 될 거고, 얘가 2사분면 각이니까 양수라서 그냥 1도만 쓰면 되는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두 개가 없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얘네들이 다 제곱이라면, 만약에 이게 플러스였고 막 이게 제곱이라면 이건 모두 다 양수값이라서 없어질 수가 없겠지. 반대부호로 없어지는 경우는 없을 거야. 그럼 이럴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인 제곱 1도가 있으면 누가 있으면 돼? 코사인 제곱 1도랑 사인 제곱 1도가 합쳐져서 얼마가 돼요? 1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무조건 각이 똑같은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쉬워요. 얘는 그냥 계산 되잖아. 얘는 그냥 1이, 얘는 얼마? 1이잖아, 그냥.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사인 89도는 사인 90도 빼기 1도잖아요. 이걸 제곱하라는 얘기인데, 이 제곱은 나중에 신경 쓰고,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얘가 90도, 2분의 파인 거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1사분면이니까 부호는 그냥 플러스일 거야. 근데 그걸 뭐하래? 제곱하래. 그럼 결과적으로 사인 89도의 제곱은 코사인 1도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랑 합쳐지면 얼마가 되는 거야? 1. 얘랑 합쳐지면 또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합쳐지는 1이 몇 개인지 카운팅 해보고, 합쳐지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사인 90도의 제곱이랑 이 가운데 누가 있어? 사인 44도의 제곱과 사인 46도의 제곱은 합쳐져요. 합쳐져요. 근데 누가 됐죠? 사인 45도의 제곱은 합쳐지지 않죠. 그래서 얘는 별도로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특수각이 아니야. 특수각 맞죠? 그럼 계산 돼야 안 돼?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어. 괜찮니? 이렇게 없어질 거야. 자, 얘도 보세요. 뭔가 제곱이 있잖아. 탄젠트 제곱은 공식이 있나요? 이거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일단은 느낌이 뭐냐면, 괄호의 제곱이잖아. 덩어리를 봐야 돼요. 네모 제곱, 세모 제곱이죠? 왠지 뭐 하고 싶어져? 네모 제곱과 세모 제곱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져? 합차 공식 쓰고 싶은 거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들 일단 합차 공식을 먼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모하고 세모를 더한 거랑 뺀 거를 합치면 되는데, 더하기만 해볼게. 탄젠트 25도, 탄젠트 65도. 이건 해봐야지 알아요. 그 다음에 더한다면 더하기 탄젠트 25도, 더하기
탄젠트 115도가 되는데 관계를 보면 이런 거야. 65도는 90 빼기 25로 볼 수 있고요. 115도는 90 더하기 25도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것들 다 뭘로 바꿀 수 있어? 25도로 바꿀 수 있는 거 맞네. 다만 탄젠트 65도를 만약에 90 빼기 25로 바꾸면 역수가 되는 거죠. 그잖아. 좀 불편하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탄젠트 25도가 딱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건 우리 계산할 수 없는 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25도 바꾼다고 딱히 뭐가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 그죠? 자, 일단 좀 이따 생각해보죠. 근데 만약에 요것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를 바꾸면 얘는 몇 사분면? 1사분면. 얘는 몇 사분면? 2사분면인 거니까 25도로 바꿨을 때 얘는 부호가 플러스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얘들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겠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를 180 마이너스 65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65도에 대한 마이너스 탄젠트 65도를 마이너스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얘랑 반부 관계에서 없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들을 변형시켜서 얘네들은 뭔가가 없어지게끔 반대부호 관계로 없어지는 걸 이용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들아, 제곱값이 나왔을 때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각이 똑같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건 항상 숨어있는 공식이야. 제곱이라는 걸 힌트 삼아서 합이 1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고요. 탄젠트는 그런 공식이 없잖아. 그럼 탄젠트는 대부분이 뭐가 되겠어? 소거가 되는 녀석들로 나올 거야. 나중에 가면 탄젠트가 곱셈으로 연결된 것들도 나오는데 밑에 2-5면 곱셈으로 나오는 게 나오네. 얘는 곱셈으로 된 것들은 탄젠트만의 특별한 방법을 풀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 때문에 가능해. 탄젠트 89도로 바꿔요. 탄젠트 90 빼기 1도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아까 배웠던 각변환을 이용하면 90도가 없어지고 마이너스도 없어지고 탄젠트 1도로 쓰면 되는데 얘가 90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죠. 탄젠트가. 뭘로? 역수로. 그럼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1 되죠? 이렇게 또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찾아서 푸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표형 3번에 있는 문제들은 최대값, 최소값 문제인데 나는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린 대로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모든 문제는 그래프예요. 무조건. 그래프예요.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근데 이 그래프를 풀 때 요거 그릴 수 있어요. 얘 그린 다음에 요거 다시 요거 이만큼 올려서 그릴 수 있다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냐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치환을 해서 그림을 그려도 돼. 저기서 sin x를 내가 만약에 t라고 쳐낸다면 y는 절대값 t-1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대신 구하면 된다고요. 단 치환을 했으니까 이 제한 범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마일부터 1이라는 제한 범위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t의 범위가 마일부터 1이라는 제한 범위 내에서 이 녀석의 최대를 구하시면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되겠니? 이거 그림 그러셔요? 얘가 없으면 여기가 1인 상태로 V자 모양인 건데 얘를 이만큼 올렸으니까 이게 그림인 거야. 여기 좌표값이 얼마야? 1,2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t값의 범위는 마일부터 인 거니까 1 마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게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 여기다가 마이너스 넣었을 때가 최대. t에다가 1 넣었을 때가 최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대 최소는 치환을 해서 구하면 된다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 굉장히 복잡해 보여. 이거 그림 그려. 나도 못 그려. 물론 이제 합성함수를 응용하면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나도 못 그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똑같이 sin x를 뭘로 바꿔? t라고 바꾸면 t값의 범위는 마일부터 1까지로 정해지면서 y는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5라고 하는 유리함수가 되는 거죠. 다시 유리함수를 기억하지 못하면 또 못 풀어. 혹시 우리가 공통수학에서 유리함수 한 게 너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반대쌤한테 물어보셔서 학생쌤한테 물어봐서 복습 받아도 되고 너무 기억 안 난다. 이건 냅두세요. 알겠죠? 이건 지금 꼭 안 해도 돼. 유리함수를 모르면 못해도 상관없어. 요 내용을 몰라도 돼. 근데 어쨌든 그림을 그리면 점근선이 t점근선은 마이너스 2고 둘 다 마이너스이네.
y는 마이너스. 이게 점근선 되는 거고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 또는 이 그림이 될 건데 t 값의 범위가 마일부터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일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가 최대 최소임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치환해서 그냥 푸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여기 대표 유형도 내가 지금 하지는 않지만 뭐 하라는 얘기야? 치환하라는 얘기인 거죠?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 똑같아요. 치환을 해야 돼.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사인 코사인이면 치환을 할 건데 얘가 만약에 사인 제곱이면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끝나는 거야. 똑같은 문제야. 근데 사인 코사인 둘 다 나왔어. 그럼 누구를 치환하냐면 사인 코사인 정해놓고 치환하는 게 아니라 1차를 치환해. 1차. 1차는 사인이고 2차는 코사인이잖아. 얘를 무조건 t로 치환해야 돼. 1차를 t로 치환해야 돼. 이유는 1차는 바꿀 수가 없는데 2차는 바꿀 수 있어요. 코사인 제곱은 뭘 바꿀 수 있어요? 1마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이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대신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코사인은 없어지고 사인만 남게 되는 거지. 그러니 이 사인을 t로 치환하고 t 값의 범위가 마일부터 1까지라는 제한 범위를 만든 다음에 t에 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계산하시면 정답이 만들어질 겁니다. 됐죠? 오케이.